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딜 가든지 같이 따라다녔고 나는 언니가 너무 좋아. 어머님 대신해서 부적을 쓴 경우도 있고 뭐가 필요합니까? 우와! 그만 만지고 문 닫아 빨리. 야, 이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돼? 일단은 여기 그 제보자님은 사촌 동생분이시고 제가 사촌 오빠가 운영하고 있던 매장을 제가 넘겨받아서 같이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매장에 있는 동안에 폴터가이스트 현상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사촌 동생분이 예전에 그 1년 전에 보더콜리의 집 제보자님이세요. 신청하신 이유가 새언니 사촌 오빠의 이제 그 와이프분은 저희 새언니가 8년 전부터 굉장히 몸이 이유 없이 아팠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유나 증상이 없어서 의사 선생님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혹시 마음의 병일지 모르니까 정신과 병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정신과도 이제 한 8년 정도 다니고 계시는데 우울증이 낫지도 않고 약을 먹고 처방을 받아도 호전되는 것도 없고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잠만 자면은 거의 매일 악몽을 꾼대요. 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보통 뱀 관련된 꿈이 많다고는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하신 분도 아니고 차분하신 분인데 요즘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기복? 그리고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든 생활을 하고 있대요. 오빠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뭐든 하던 일이 갑자기 8년 전부터 계속 안 됐대요. 승진 기회도 엄청 많았고 부서에서도 최상의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진해서 떨어지고 그렇게 주변에서 형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기회가 막히냐고 주변 사람들도 의아할 정도로 뭐든지 다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법적 소송도 받게 됐어요. 그게 특별히 오빠네나 언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가에 같이 입주하신 분께서 그런 큰 이유 없이 오빠네 매장에다가 오빠에게 법적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1차는 끝났고요. 오빠와 언니의 공통점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명이 너무 심하다고 하고 언니는 거기서 더 심해서 귀가 안 들린대요. 한 번씩 그 돌발성 난청도 최근에 오고 귀가 갑자기 아예 안 들리고 앞도 안 보이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귀가 이제 이명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되게 특이한 게 상가를 갔을 때 그때 진짜 너무 안 들려서 여기가 막 이렇게 물이 찬 것처럼 되게 안 들리면서 그때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열이 오르면서. 얼굴도 빨개지고. 네. 그랬었는데 병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돌발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언제 증상이 심하냐 그러는데 낮에는 진짜 괜찮은데 밤만 되면 그래요. 집에 오면 희한하게 저녁만 안 들리고 먹먹하고 삐소리 나고 계속 치료는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증상이 남아있긴 한데 어차피 가봤자 약 쓰는 게 다 똑같고 해서 안 가기는 하는데 거의 저녁에 그리고 이제 뭐 현상이라고 하면은 집에는 그렇게 딱히 없고요. 그 가게를 하시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덜컹하면서도 막 서버렸대. 이틀 전이었나? 며칠 전이었어요. 사람이 내리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덜컹하면서 내려앉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으면 상가에서 너무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솔직히 저희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근데 상가만 갔다 오면 제가 좀 많이 아프고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게 이제 상가에서 딱 오는데 차에 손바닥 자국도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제 손보다 크고 그리고 도저히 찍을 수 없는 자리인데 지금 손바닥 자국이 정확하게 찍어놔서 이제 증빙 자료는 다 만들어놨는데 상가에서 집에 가는 가 중에 손바닥 자국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저희도 놀래가지고 선반에 보면 후크라고 있습니다. 앞에는 명찰 같은 게 있는 거고요. 뒤에는 무거운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떨어지면서 훅 이렇게 날아가는 게 그 동영상이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8년 동안 계속 약을 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 8년 동안에 이제 제보자님이 잘 생각을 해보니까 8년 전부터 시작인데 그게 새언니의 친한 친구가 있는데 20년 지기 그냥 B라고 할게요. 병원에서도 아무 일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특별한 이유가 없이 호전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어떤 것 때문에 이럴까 하다가 생각했던 게 언니와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여자 친한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를 B라고 얘기를 할게요. B 씨랑 20년 동안 가장 친한 가까이 두고 살았던 지인이고 B 씨 어머니 무당이고 B 씨 아버지는 구판에서 북치는 그 도와주시는 그런 집안에서 좀 어렵게 자랐대요. 근데 B가 항상 옛날부터 언니한테 언니처럼 살고 싶다, 언니 인생을 갖고 싶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언니가 죽으면 언니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키우고 저희 사촌 오빠랑 같이 살고 지금 남편이랑 헤어지겠다. 여기 들어와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언니 인생을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항상 이제 B라는 사람이 언니한테 너무 열등감을 많이 표현을 하고 신혼집에 수시로 오가면서 언니의 물건을 그냥 막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3년 전에 무당이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B 어머니 제사 참가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음식도 만들게 하고 제사까지 지내게 해가지고 절까지 했대요. 얘기를 해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8년 전부터 둘째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되게 심해서 그때부터 아팠는데 3, 7일도 안 지나서 그 B 씨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도 갔었고. 현재는 B 씨와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B 씨 가족과 언니네 가족이 함께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언니가 갑자기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언니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이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B 씨는 애들 봐주는 걸 거절하고 그냥 언니가 모르는 병원에를 갔다가 어쨌든 설명하면 긴데 극적으로 언니를 찾아내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귀국하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B 씨랑 연락을 끊고 더 이상 만나진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는 혼자였고 항상 저희랑 같이 다니게 되면은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어딜 가든지 같이 따라다녔고 나는 언니가 너무 좋아. 내 집도 좋고 뭐도 좋고 그냥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대상이었고 그 어머님이신 그분조차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었어요. 그 애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뭐 그 애 스스로 본인이 부적도 쓰고 어머님이 한쪽이 이제 팔이 불편하셔서 한쪽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내성마비가 있으셔서 그랬기 때문에 걔가 부적은 항상 걔가 썼었다는 거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가 둘째를 낳으면서부터 몸이 안 좋기 시작을 했고 항상 만나면 얘기했던 게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애들은 어떡하지?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했던 게 언니 걱정하지 마.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은데 내가 이혼해서 언니 거기 들어가서 애들 내가 키울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형부도 걱정하지 마.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워낙에 걔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애들 좀 챙겨줘.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갔던 거였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동생이 저한테 그 B 사진을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줬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사진을 보면 좀 유사하게 생겼고 동생은 맞다는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막 웃으면서 너희들 참 재밌네 얘기를 4번을 반복을 했다더라고요. 아 실제로 왔어요? 네, 와서. 근데 그 사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줬는데 이제 동생이랑 남자친구가 왔는데 동일한 사람인 것 같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차피 CCTV에 다 찍혀 있으니까 체구나 이런 건 좀 비슷한데 근데 여기 와서 상가에서 참 재밌네 그거를 막 깔깔 웃으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동생이 느끼기에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면 약간 양밥일 가능성을 추측하는 부분이겠네. 그쵸. 어.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무속인이시라고 했잖아요. 태송을 하고 가셨대요. 왜냐하면 태송을 해야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다 보내드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데 어머님 대신해서 부적을 쓴 경우도 있고 그러면 B씨가 원래 무당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B씨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당이 되셨대요. 아 그래. 그럼 네. B씨가 약간 야 이거 좀 쏠쏠한데. 근데 이거 여기 좀 구미가 당기는 그쵸. 사연인데.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 딜레이가. 뭐야? 뭐야? 떨어졌어. 저 사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 사진이야? 얘기들. 애기들 사진이 떨어졌다고? 그 따님하고 지부장님. 아 그때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닭살 도도. 지부장님하고 따님이네. B 씨가 그 아이를 낳고 첫째를 낳고 자궁을 드러냈대요. 더 이상 아이를 못 갖는 상황인데 되게 부러워했대요. 새언니가 둘째를 낳았을 때. 근데 이게 왜 떨어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힘든 날입니다. 번개가 이제 커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개가 막 치고요. 거시기 하고요. 그리고 이 집 왔을 때 딱 처음 느낌이 좀 어땠죠? 저는 두통이 되게 심했는데 관자놀이 양쪽으로 되게 심했는데 여기 들어오고 나서 방송이 이제 1시간 동안 터지면서 두통이 사라졌어요.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개빡쳐가지고 두통 오는 것도 지금 괜찮아졌어요. 아 그래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놀라운 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기 있던 사진이 탁 떨어졌어요. 맞아. 마치 저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상 저게 지금 떨어질 이유는 없거든요. 에어컨 바람도 사실상 우리 네, 쪽이고. 이쪽입니다. 이쪽.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탁 떨어졌어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바로 직관할 수 있어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침실 라인 쪽, 그리고 이쪽이 부엌 라인 쪽. 화장대 라인 쪽. 저 지금 많이 좀 이상한가 봐요. 네. 아니 네. 화가 나서 그래요. 아, 그렇죠. 지금 방이 지금 핸드폰으로 하더라도 지금 버퍼가 계속 생기긴 해요, 사실. 자, 우선은 전자기장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전자기장 체킹을 해보고 구성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 그 오르골을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집안에 그 가게든 어디든 방문하는 사람이다. 혹은 방문하거나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안방 쪽 라인 쪽은 혹시 몰라가지고 저기 그 배민이 될 것 같거든요. 배민이. 그래서 둘 다 초음파 기반으로 장비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숫자 33인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네, 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녹화를 얘를 누르기 시작할 거고, 배민이는 여기 앞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 이 센서가 이렇게 세워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센서 길이가 4m예요. 그 4m인데 여기 앞에 센서가 움직이면 바로 울립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안방 쪽 라인에다가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고, 자, 여기서 센서가 제가 이렇게 딱 치면 바로 이렇게 알림을 줍니다. 센서 위쪽으로 쏘고 있어요. 오르골이죠. 오래간만에 나오는 오르골. 이동하는 녀석들은 확실히 초음파가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골은 여기에다가 놔두고, 오르골은 여기 앞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움직일 때 얘가 바로 짧은 소리라도 해가지고 바로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팅이 됐죠? 그럼 바로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렇게 지나갔다. 바로 울립니다. 바로. 자, 막 포괄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살짝 움직이죠? 좋습니다. 우선 체킹을 하는 부분이 과연 제보자님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언가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가족하고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사진으로도 이렇게 좀 숨어 있거나 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쪽 쓰레기통 좀 살짝 옮기겠습니다, 제보자님. 자, 여기다가 놔두고 이 녀석이 이제 안테나 기반. 네, 안테나 기반에 전자기장을 체킹하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사진 쪽으로 올 수 있게끔 사진을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사진 쪽에서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죠. 뿌리채되기 힘들면 여기 쪽에서 잠깐씩 움직이네. 사진이 그러면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가족 사진이나 이런 게 없네. 형이랑 한번 펴보자. 펴서 움직이는 걸 한번 보자. 형이랑 켜서 한 번씩 저런. 뭐가 있는 게 맞냐고요? 일단 더 볼게요. 헌팅 왠지 뭔가 저거 미칠 것 같은데 일단. 뭐지? 이게 지금 형아들 제가 볼 때 재밌습니다. 뒤에 소리 움직인다. 가운데 됐어. 가운데 놔둬. 그리고 트랩 그 손바닥이 찍힌 거잖아. 네. 유리창에. 네네네. 너 가가지고 유리창 한 번씩 다 확인해봐. 거울이랑. 거울. 표식을 낸 건지
차는 중고차예요? 엄한 데서 들어와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아, 새 차예요? 대표님 정말 죄송한데 싱크대에 물이 안 나와요. 왜죠? 여기 사람 사는 집 맞아요? 물이 왜 안 나오죠? 아, 발판. 아, 발판이 있구나. 아, 나 무서웠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걸 안 써서. 손바닥 자국이랑 그런 거 있니? 있는데 누구 건지 모르겠다. 나가는 문이어서 있긴 있어요. 나가는 문 쪽에 하나? 여기 안에 거울 있던데. 남편분 사용하는 쪽 거기 한번 확인해봐. 근데 여기도 비치는 거울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나 있는데 뭔가 좀 흐른 자국이 있어서. 아니 물 한 번 못 틀었다고 그렇게 극딜 놓을 건 아니잖아요, 형아들. 우리가 한 번만 써 죽여버리기 전에 안 읽었더니 뭐 한 번 더 쓰네. 여기 이사는 언제 오셨대? 정확히는 못 물어봤는데 3년 전에 연락을 끊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하신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지. 그러면은 순서 자체가 집이 순서가 아니네. 1년 됐대요. 가게도 1년? 아니요, 가긴 좀 더 된 것 같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기 집에 오신 적 있나요, 그분이? 없어요. 여기는 안 왔고 근데 그전 집에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일로 이사했다는 거를 알기는 바로 옆에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아, 주소를. 일로 이사 왔다는 거를 저희 그 집 딸이 저희 딸한테 너네 글로 이사 갔다며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 거예요. 일로 이사한 지는. 근데 몇 동 몇 호인지 모르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집에서의 저주는 아직 그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직 손님인가? 걸릴 것 같은데? 딱 걸렸죠? 아, 이거 이렇게 당기는 문이야? 네네네. 아,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신발장 볼게요. 네, 보셔도 돼요, 신발장. 뭐가 필요합니까? 우와, 씨! 결혼식장 오셨나? 그분이? 결혼식 왔다고 합니다. 간다. 온다고? 근데 얘를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얘를 뛰어넘어서 가는데, 그럼? 그지. 이러면 그냥 저준. 봐봐. 얘를 뛰어넘어서 오는데? 결혼식장에 맥스까지 미쳐버린다. 그러니까 결혼식에 어머님도 같이 왔대요. B씨의 어머님, 부당이셨던 분. 저기 저 결혼식 사진이랑 다 있더라고. 아, 저기에요? 가서 보고 와봐. 그리고 만지면서 뭔가 기운을 좀 느껴봐. 네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반응이 오지 않을까? 아, 근데 그쪽으로 안 엮으려고 그래도 자꾸 그쪽으로 오, 야야야야야야야야. 나 그 생각했는데. 뭐? 야, 잠깐만, 우주 침략 왔어. 사촌 오빠 생각했어요. 세훈이 말고. 사촌 오빠 생각해봐. 사촌. 왜냐면 만졌는데. 사촌 오빠만 만져봐. 맞아요. 사촌 오빠만 만지고 있었고. 이거 만지고 있어, 나. 그럼 야, 잠깐만. 사촌 오빠를 만지고 있어. 사촌 오빠를 만지고 있다고? 그만 만지고 문 닫아, 빨리. 문 닫아봐. 빨리 닫아. 닫아. 빨리 닫아. 시끄러워. 빨리 닫아. 이 새끼 시끄러워 죽겠어. 세훈님분은 처음에 만졌어요. 근데 딱 머릿속에 바로 스치는 게 사촌 오빠더라고요. 남편분만 계속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원래는 세훈이가 맞는데 사촌 오빠가 생각이 계속 나요. 만지고. 우리는 타로를 할 거야. 타로. 되게 이벤트가 많네요. 여기에 계셨구나. 오셨으니까 하던 거 마저 해보죠. 네, 하는 거. 자, 타로 카드는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돈 먹고 돈 먹기. 자, 형아들 일단 보세요. 어우, 야, 너 빨리 5번기 들고 거시기에 기운을 읽어서 뽑는다. 오, 신선한데요? 뭘 신선해? 아니, 5번기. 언제까지 그렇게 했어? 아,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네. 자, 여기서 한 장씩만 뽑으면 돼요. 한 장씩만. 이걸 바로 여러분들 영타로라고 합니다. 영 띄워 이 새끼. 오씨, 나 진짜 이거 지금 길 열었는데. 빨간색부터 뽑아. 빨간색? 이거 뽑았어. 빨간색부터 뽑아. 노란색도 뽑아. 오, 역겨워, 갑자기. 좋았어. 자, 다 뽑았고요.
와, 쟤 왜 그래? 저 근데 지금 속 역겨워.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깊은 슬픔. 아니 세 번째죠 이게. 객귀 맞네요. 어머니가 오셨네. 자연사, 객기, 깊은 슬픔. 객귀면 손님이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그거를 이제 병사 이런 거 카드가 없어서 자연사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독사 이런 게 아니라서. 깊은 슬픔이라는 거는 하늘 가지고 가신 거라고 표현이 돼요. 원한이 있는 거고 객기도 손님이지만은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타인의 귀 그리고 밖에서 돌아가신 분. 지금 깊은 슬픔이라는 게 좀 갑자기 버퍼. 많은 것을 어렵네요 이게. 오 왜? 방금 밖에서 꽝 쳤는데? 현관 꽝 치고 들어오는 소리 들렸는데? 현관문 살짝 열어놓고 봐. 지금 여기서 난리 났는데? 야 지금 난리 났어. 현관문 살짝 열어봐 빨리. 뭐가 와있던데? 야 갑자기 왜 그래? 어?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요. 닫혀줘라. 너무 시끄러워서 장비 끌라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세요. 형 펴놓은 거 있지? 네. 현관문에 갖다 놓고 어머니 들어오시라 그래. 자 5초 기회 준다. 들어가. 나 5분이야. 5분 기회 줄 거야. 들어가. 들어오라 그래. 알아서. 얘기 좀 하게. 5분 지나면 재미없다. 대화만 할게. 대화만. 뭐가 오긴 왔다 지금. 온다. 진토 때문에 울린 거 말고 살짝 울렸어요. 현관문 열었지? 아 기다려. 곧 들어올 거야. 여기 무당 있으니까 그 얘기 좀 들어줄 테니까 와보실래요? 이거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단독 무대 해드릴게요. 단독 무대. 붕. 이거 해드릴게요. 그냥 오세요. 어때? 어떤데? 발소리. 근데 제가 아까 막아야 될 것 같다고 했을 때 물이 들이었어요. 물이 들이었다. 물? 아니 한 위가 아니라 무리가 지어져 있었다. 물이었어. 물이다. 그리고 얘네 느낄 때마다 진짜 역겨워요. 속이 냄새 같은 건 안 나는데 그냥 역겨워요. 계속.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저주라 그러잖아요. 저주, 객사기 이런 애들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역겨움은 사실 누군가를 되게 증오할 때 많이 느끼긴 해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건 배부자님을 한 게 그 언니분이 맞다는 거야?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의외로 B씨도 B씨인데 저는 형 말대로 B씨 어머니가 좀 마음에 걸리긴 하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좀 꺼림직하지? 대상은 알겠는데 배부자님 지금도 몸 아프시대? 네. 오케이 현관문 닫아. 형 제가 지금 방송 확인이 안 돼갖고. 어어. 근데 제가 본 거는 현관문 닫아도 된다 했잖아요. 아니 거- 있어. 네, 거울 앞이긴 했어요. 한번 다시 껐다 켤까? 지금 돌아다녀. 손님이야 손님. 맞아. 거울 손님이야. 앞이었어요. 거울 앞. 손님이 여기까지 못 들어오네. 입구에서 못 들어와요 지금. 모든 건 저기 앨범 쪽하고 연관이 돼 있네요. 저 사진도 앨범에 있다가 넘어왔나 보네. 아닌가? 아닌데? 결혼식 사진에 어머님 사진이 있대. 그 어머니, 그 어머니 사진 결혼식 앨범에. 오케이 어느 정도. 인간의 마음에서 나야겠어. 그러면 저게 왜 무엇이냐 이제 중요한 거지. 저주라고 하면은 B 씨가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게 부분 중요한 거지. 근데 B 씨 엄마가 도와주면 할 수는 있지. 귀신을 다룬다는 게. 그 사촌 오빠를 좀 탐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사진 올렸을 때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귀신은 못 다루는데 B 씨가 어머니는 다룰 수 있어. 불렀으니. 가장 가까운 데서 듣는 거는 가족이잖아. 맞죠? 아유 대가리 아픈 사연인데 이거. 그리고 B씨가 저번에는 물건을 다 갖고 계시긴 해요. 많은 걸 갖고 있고 달라는 건 거의 다 줘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욕하고 있겠구나.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자, 어머니하고 면담 좀 할까? 어머님은 어디 계시니? 그러니까 다 거울 앞에 계세요. 무리들. 아 무서워. 거울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위가 그냥 무리들 이러고 서 있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다. 개 무서워. 근데 제가 길을 아예 열어버리면 잘못될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막을게요 한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게. 자 그럼 실어보자. 찾아. 뭘 찾아야 제 앞에 있는데 뭐
현관 앞에. 아 현관을 내가 못 가니까 찾아서 가지고 와 당장 거울을. 다른 거울이 될까? 있긴 해. 제보자님한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어느 거울이든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제보자님이 지금 활동하는 범위 내에 모든 제보자님 얼굴이 비칠 때 여기서 계속 제보자님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사업이 되겠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자. 이거 가지고 있어봐. 봐봐. 괜찮아요? 형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곳이 가장 중요해. 주무시는 곳 쪽에는 거울이 없는데? 자는 건 괜찮나? 아니요, 그 방에서만 현상이 일어나요. 누군가와 대화하고 하는 거. 왜? 아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 좀 많이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요? 들어왔다고? 응. 아니, 문 닫으면 어떻게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모습이 근데 그거 닫으면 어떻게. 여기도 있네 사진이. 그리고 원래 앨범 사진이 여기 있었대요. 아 그래? 네. 나갔다. 말해? 말해주세요. 짐을 한번 싸고 나간 적이 있어요? 아니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래. 그죠? 근데 그때 그 짐이 B씨 것만 남았을 거란 말이지 또? 여기에. 아니 여기 말고 아무튼 짐을 싸고 네. 나간 부분을 B씨 어머니도 알고 있는 시대였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있던 돌아가시기 전인지 후인지. 그러면은 지금 제보자님이 아픈 게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간단한 비방술인데 집주인을 바꾸면 되거든? 돌아가신 후에요? 그럼 집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비방을 안 했을 거란 말이야. 네. 돌아가시고 나서 후면은 집주인을 바꿔버리면은 지금 제보자님이 여기 안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충돌 나는 거야. 형 오시죠, 이제. 안 간다고. 이 정도 와야 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보자님 자리가 아니에요. 저기가 지금 제보자님 자리가 아니어가지고 맞긴 해, 이제 올 때 됐긴 해. 안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제보자님이 계속 근래에 남편분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부적 붙여서 끝낼 게 아니라 이거는 다시 자리 잡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B씨가 남편이 있는데 네. 그게 돼? 네. 그럼 지금 B씨하고 살고 있는 남편은 지금 남편이 아니고 여기 분이 남편일 수도 있겠네? 네. 뭐 다른 사람을 무속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어. 이해는 다 갔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사촌 오빠가 생각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영혼 결혼식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산자끼리 맺을 수 있는 비방법들이 있기는 해요. 연을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남편분이 아내분하고 있으면은 안 돼, 잘. 그 분하고 점점 연락이 가까워지거나 그분하고 좀 뭔가 연이 있으면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대를 그쪽으로 미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남편이 그쪽하고 또 연이 될 수 있는 이건 긴 시간에 대한 그건데 이게 악랄한 건데 이게. 여기서 좀 약간 꺼림직했던 게 B씨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머님 제사가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밥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사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B씨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밖에 저는 무속적 입장에서는. 무속적인 건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뭐 정말로 귀신이 있다면 네, 남편의 조상도 적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사실 지금 인형 보면은 이게 지금 얼굴에 다 없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인형이긴 하거든요. 얘가 여기다가 이름을 어머니 걸 쓰고 가야 돼요. 제가. 근데 어머니 이름을 제가 어머니 5분 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와우. 빨리. 안 그러면 저희 그 우아래 없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대변 패드 옆에. 와우. 빨리 들어가세요. 열받아 죽겠으니까. 이런 식이면 우아래 없어요. 남을 비방하고 싶진 않습니다. 딱 들어가세요. 5분 드립니다. 4시까지. 이제 5분까지. 좀 빨리 해. 5분 드린다고 했어요. 5분이 난 것 같은데. 이런 개 같은 상황에 개 같은 장소구만. 저 5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배변 패드 얼굴 비빌 줄 아세요. 기다려봐요. 너한테 이름 얘기 아니야. 물어보려고. 딱 들어가세요. 죽습니다. 그냥? 네? 빨리 하세요. 이게. 어허. 아니. 만지지 마. 아니, 이름. 좀 물어봤어요. 네. 저 왜 또 울리지? 물 달래. 물? 물 달래, 물. 어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물 드릴게요. 물 드렸어요. 물 먹이면 어떡해. 아이고야. 잠깐만.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여기 있습니다. 빨리 아니 이름을 모르신데 그다음에요. 이름을 모른다고? 성밖에 모르는데. 아 왜? 맞네. 왜 또? 사진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진으로 하면 되지. 한복 입고 신부대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대. 남편분 너무 잘생겨서 탈이네. B씨 남편은 어떻게 한 거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잠깐 간략하게 알려줄게. 그러니까 이제 저승 동사무소야. 이승 동사무소가 아니라 저승의 동사무소야. 아내 부분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제보자님은 저승 동사무소에는 기록이 없어. 뭐 약간 그런 식의 비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 조상도 이 분을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 B씨의 조상도 그 제보자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보자님 조상도 얘야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켜주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계속 이제 사람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지. 이건 되게 웃긴 상황이죠.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거. 했어? 잠깐만 기다려. 보여줄게. 시작해. 안 했어 나. 입모양. 입모양 왜? 알았어. 아니야 이거 헐어서 이빨한 자세인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꼬인 거지. 보고 안 들어오고. 야 이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말이 돼? 솔직히 말하면 이게 돼? 그러니까 제보자님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누나 여기 옆에 성당이 있던데 교회도 있고 부원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혼자 뭐하냐? 빨리 얘기해. 누구야? 빨리 얘기해. 혼자서 몸짓만 하고 있어. 무릎이 아파. 손바닥도 아파. 아니야? 저기 못 가니까 못 때리네. 다시 온다. 뭐라고요? 다시 온다. 아니 다시 올 필요까지는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 장난이다. 아니 본인 딸이 귀한 줄 알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러지 말고 좋은 데 가세요. 자꾸 이러시면은 본인도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는 양반이 이러면 안 되지. 됐어. 말은 나만 할게. 말 대답하지 말고 가세요 그냥. 내 가도 아니 부른다고. 안 들어. 또 부른다니까. 부르면 안 오면 되지. 어떻게 하나. 그렇게 말 잘 들었으면 서울대를 불러도 오지 마세요. 자기 새끼 그래도 안 오는 게 맞아요. 나만 묶어서 되냐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나 말고도 많아. 그럼 할머니가 다 데리고 가시면 되겠네. 아이고. 약속하고 가요. 안 가면은 본인 딸이 튕겨져 맞을 텐데 여기서 합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합의. 그럼 부탁 하나 합시다. 내가 부탁을 들어줄 입장은 아닌데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우린 다시 와. 못 오게 막아줘 그럼. 어떻게 막아요? 우리 데려가 막아줘. 오케이 약속하겠습니다. 방진혁이 다 해줄 거예요. 평양리 용궁도령이 해줄 겁니다. 빨리 거기 끼어들어. 진짜 그런 약속을 왜 하냐고. 아 진짜. 빨리 해 네가. 내가 이걸 왜 데려가. 빨리 모셔와. 그 약속은 처음에 안 된다고 그랬지. 나 사실 되게 쉬운 남자야. 안 된다고 해주면 안 됐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나형 믿고 그건 안 되지라고 할 줄 알고.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캐치를 해서 일단 수락을 했지. 아니 수락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돈 벌어서 왜 있겠냐? 다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가들의 억울함을 없애는 게 우리 임무 아니야? 100명의 억울한 귀신이 있어도 한 명의 귀신은 없어야 되는 거 말이야. B씨가 그 팔자라고 했잖아요. 다 내려와 있는 거야. 음. 내려와 있는데 이쪽에 지금 많이 치우쳐 있는 거고. 근데 어차피 가봐야 B씨가 또 부르면 자기들은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들도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아달라 이거였는데 왜 그걸 승낙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건 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막든가 보내주든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근데 난 개인적으로 진또야 네. 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해. 왜냐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 보면 알잖니. 이거 다 원래 믿고야. 이렇게 쉽게 승낙하는 형이 아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안고는 가는데 이거는 아예 직접적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B씨가 불러가지고 부정은 따로 써서 보내드릴게요. 가게랑 여기랑 제보자님이 두 분 다 들고 있을 거. 그리고 지금 B씨가 계속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가게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확실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속적으로 제가 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단도리. 근데 B씨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여기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건 맞죠. 심지어 또 이제 이거를 제가 갖고 들어가니까 감안은 해야 되는 거라서. 제보자님 근데 넘어야 될 산은 한 2개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보니까 진또야 뭐 애군을 가지고 가는 건 가지고 가는 거지만 제보자님 앞으로 스펙타클한 일이
한 2번은 더 네, 있을 올 것 거긴 같습니다. 합니다, 이거. 그게 뭔지는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선택의 기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드리고 어떤 건지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씨. 네,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B 씨의 어머님이 무속인이셨잖아요. B 씨의 좀 부탁을 좀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보자님한테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 열등감이든 뭐든. 근데 이 부분이 저 처음에 왜 그런 말을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도 있어요. B의 어머님이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제보자님 남편분을 좀 약간 선택하는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아, 20년 알고 계셨구나. 네. 아니, 그 지금 지금. 아, 저 지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영혼 결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죽은 사람들끼리. 근데 그게 아니라 비분이 첩의 자식이셨어? 그거 외적으로도 무속적으로 비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인들끼리 이어주는 실목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랑 오래 가고 싶다 뭐 이런 경우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분이 결혼하셨어도 B 씨나 그 무속인 어머니께서 원한다면 셋을 이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시원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보자님은 여기의 주인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속적으로. 제보자님이 이제 남편분이랑 계속 있으면서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기운을 타는 거예요. 안 좋은 기운들.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무속인 집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티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저랑 부딪혔기 때문에. 근데 저도 무당이고 그쪽도 무당이기 때문에 저랑 지금 부딪혔어요, 신끼리. 신티격이 나면 인티격이 나요. 제가 이 시를 이제 끊는다고 이제 오늘 끊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B 씨와의 한번 마찰이 있을 거예요. 이 마찰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지금 상황에 굳이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 왜냐면 큰 소리가 나면 계속 날 거예요. 어차피 연을 끊었잖아요. 근데 부딪히게 되면 그냥 한 번만 참으시면 오히려 더 조용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나머지는 지금 안고 가잖아요. 이 안고 간다는 게 이제 제가 법당에서 좀 어느 정도는 오랫동안 눌러야 돼요. 그냥 제가 보낸다고 해서 가는 혼들이 아니에요. 조상들이. 딱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희 솔루션이에요. 우선 이게 어떻게 보면 1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만 저희가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보자님 그 사업하시는데도 뭔가 오고 막 하는 거는, 양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좀 안 되게끔 했으면 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이 집에도 오고 저 집에도 오고 막 이게 안 좋은 기운이 계속 생기니까, 한 번 사람이 되게 약한 존재라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잠을 하루에 뭐 잠을 못 자가지고 좀 뒤척이더라도 그 하루가 이제 루틴이 망가지잖아요.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이제 비방이나 저주 같은 건데, 살짝 신경 쓰이게 만들기만 하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막는 건데,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갑자기 짠 하고 있던 일이 없어지진 않아요. 대신에 조그만한 일들이 이제 서서히 눈에 보일 정도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한순간 한순간씩. 그래서 루틴이 다시 재정상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집을 봤던 게, 집에서의 패턴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면 바깥쪽은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정신이 맑으면 나가서 하는 일도 그렇게 신경이 막 쓰이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했을 때는, 어렸을 때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던 말든 뭐 그거 별로 신경 안 썼을 때는 그게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찌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짜증으로 오기 시작하면서 신경질적인 말을 시작하게 되고, 그걸 들은 사람이 또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계속 되다 보니까 루틴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종교라도 다니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B 씨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어차피 저희가 막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요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B 씨가 뭘 했든지 간에 이런 부분을 B 씨는 저희가 처리했으니까 이제는 신경 쓰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를 B 씨가 지나가서 보더라도 뭐야 내가 뭔가를 뭐 이렇게 했는데도 되게 잘 사네?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거기서 또 흔들리시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게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을 먼저 1단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게에서 B 씨하고 부딪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B 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알고 올 텐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튕겨내시고, 그렇게 되면 2단계는 끝난 거예요.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2단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상대하지 말고 그래 나 잘 지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줘 하고 끊고 없애버리면 이제는 원래 이제 루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또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 B씨가 했던 게 뭔지를 보고 재정상으로 이제 돌려놓을 거예요. 잘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돌려놨는데도 안 되면 이 친구를 원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수만 아닌데. 네네, 고소는 아직 아니고 혹여라도 이제 가게가 망하면 고소하시면 돼요. 저기 있는 사진이랑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겠죠. 따로 분리해 놓으세요. 손님들 온 거는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돼요. 뭐 그런 것도 필요 없다 하면은 그냥 잘 해가지고 얘 여기 바로 앞에 살거든요. 엑슬롯. 전화해서 사진을 주세요. 저희가 태워드릴게요. 근데 엑슬롯 타워니까. 방송에 엑슬롯 타워를 그냥 얘기하면 왜 네 사무실 엑슬롯 타워 다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 다 하는데. 엑슬롯 타워는 사무실의 집이지. 엑슬롯 타워 그 오피스텔 연락처를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010에. 아니 그 나중에 그냥 알았어. 메일만 전달하면 되지. 저희 사진을 그냥 안 들고 있으면 안 될까요? 태워드릴게요. 저희 네. 안 들고 있고 싶은데. 그리고 부적은 친구가 보내줄 거고,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해서 완료됐고, 아닙니다.